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온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80호에 게재된 테슬라의 48V 혁신, 인력 배제의 하네스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3월호 14에서 1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자동차에는 많은 혁신적 요소를 포함시켰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머스크 CEO는 신형 전기자동차 사이버 트럭의 출하 이벤트에서 샤프한 엣지가 특징인 외관 디자인, 탄환도 관통할 수 없는 강한 도어 패널,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가속 성능 등의 화려한 특징 등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언급한 것이 48V 혁신이었습니다. 언뜻 소박하게 들리지만 머스크 CEO가 100년 만의 변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임팩트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의 발상은 자유롭고 대담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가프레스나 메가캐스팅과 같은 명칭으로 테슬라가 사용하는 생산 기술입니다. 수십 개의 판금 부품으로 제작되는 부품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통해 일체물로 성형하는 기술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이 기술을 도입했는데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경쟁사들도 생산성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와 같이 메가캐스팅을 도입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한 자동차 업체도 나왔고, 도요타 자동차는 2026년에 투입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에 이 기술을 채택할 계획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술이 언박스드 프로세스입니다. 차량의 조립 공정을 근본부터 재검토한 것으로 제조 코스트를 반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차량을 크게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그것들을 최종 단계에서 한 번에 조합해 완성시키는 기술입니다. 보디 골격이라는 큰 상자에 부품을 차례로 설치해 나가는 기존의 제조 프로세스를 쇄신할 수 있습니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48V입니다. 기가프레스 이전부터 일관되게 제조 코스트 절감과 생산 자동화에 심혈을 기울여온 테슬라를 취재와 특허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사람에 의한 작업이 필수였던 와이어링 하네스의 설치 공정조차 자동화하는 기술을 준비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노리는 것이 인력 배제라고 테슬라의 신기술이 기록된 특허를 읽은 한 일본 부품업체의 하네스 기술자는 말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도입한 48V 시스템부터 정리해 보면 승용차의 저전압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도 포함하여 12V 계열이 사용되어 왔는데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것을 48V 계열로 전환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네스를 가늘고 가볍게 해서 시스템 전체를 소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ECU, 전자제어 유닛이나 센서, 헤드램프 등 대부분의 차량 기기 전압은 12V가 업계 표준입니다. 이것을 48V로 높이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네트워크에서 48V 계열 채택을 검토한 바 있는 한 일본 자동차 업체의 기술자에 따르면 12V 계열 시스템과 비교하여 20에서 30% 경량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적으로는 한층 더 경량화가 가능하지만 하네스의 내구성이나 선제의 라인업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20에서 3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네스의 무게는 대형차의 경우 한 대당 50kg이 넘습니다. 10에서 15kg의 경량화는 차량의 무게가 항속거리로 직결되는 전기차에서는 매력적입니다. 48V 계열의 도입과 동시에 테슬라는 ECU 간의 네트워크에 이더넷을 전면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더넷과 48V 계열에 대해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PoE, 파워 오버 이더넷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PoE는 IT 계열의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차량용 네트워크에서는 지금까지 통신과 전력에서 별개의 케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변경을 통해 차내 배선을 70%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에서는 액추에이터 등을 연결하는 하네스가 가장 가까운 ECU에 접속되어 있으며 ECU 간의 이더넷을 통해 접속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에서는 차량을 가로지르는 듯한 하네스가 남아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이것들도 모두 배제하겠다고 테슬라의 베넌 부사장은 차량용 네트워크의 혁신에 대해 말합니다. 베넌 씨가 문제시하고 있는 차량을 가로지르는 하네스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방해가 됩니다. 좁은 틈에 기술자가 설치하는 하네스로는 생산시간 단축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슬라의 도전은 2022년 8월에 공개된 미국의 특허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목은 와이어링 시스템 아키텍처로 심플하지만 테슬라가 실현하고 싶은 차세대 하네스의 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하네스 구상의 핵심은 차 내의 외주부를 둘러싸듯이 배치한 하네스 간선입니다. 테슬라는 백본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ECU나 액추에이터와 연결하는 지선을 내어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ECU와 저전압 전원,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배선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배선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나아가 하네스 조립의 자동화도 노리고 있습니다. 백본간이나 백본과 지선의 접속, 백본과 차체의 고정 등을 로봇 작업을 전제로 한 설계로 했습니다. 나사나 볼트로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네스 공정에서 인력은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실용화를 위해서는 과제도 있는데 복수의 하네스 기술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백본의 신뢰성입니다. 백본은 딱딱한 프레임으로 케이블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연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동차의 보디가 주행 상태에 따라 일그러지거나 뒤틀리기 때문에 케이블이 단선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베넌 씨는 사이버 트럭 이후에 전기차를 48V 계열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와 공급업체들도 꼭 이 흐름에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장 양산차에 탑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48V 계열은 차세대 하네스 구상을 구현한 시스템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가 캐스트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뒤를 따라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컴퓨팅의 광전 융합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시대의 도래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